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네. 책 10권, 아. 출판사에서 책 10권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요 책 10권. 그래서 네. 이 책을 10권을 줄 테니까 퀴즈는 맨 마지막에 나갑니다. 나가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질문 나가니까 그 질문에 답글 달아주시는 분한테 10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었군요. 근데 지금 하면은, 억울하구나. 이러죠. 다른 채널에서 못된 것만 배우고 있어. 이 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이 4가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네. 첫 번째가 선천적, 유전적 요인. 네. 뭐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네. 거죠, 당연히.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니까, 네. 이거는 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네. 나머지 3가지가 더 있는 게, 두 번째가 시대적 환경적 요인. 네. 한국에서 안 되신 분이 미국에 성공하기도 아. 하죠. 미국에서 안 되신 분이 유럽에 가서 성공할 네. 수 있는 거고요. 그 역마살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시대적 요인은 네. 내가 얼마나 시대를 읽고 시대에 맞는 걸 하느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화장품 마스크가 한류 화장 마스크가 중국에서 와.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맞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성공하셨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그때와 다른 노력을 할까요? 똑같은 노력 더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그만큼 되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왔지만 누구나 그걸 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어쨌든 뒷북 친 사람들은 오히려 또 망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연결되는 게 뒷북을 안 치려면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뒷북을 안 치려면 파도가 왔을 때 굉장히 빨리 뛰어들어야 됩니다. 저는 생각을. 실행력.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월세 200, 너무 부담스러운데 몇 달 고민해요. 이 파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주식시장에서도 이 관찰이 잘해야 되는데. 어떤 거야? 아니, 지금 세상의 트렌드를 읽어가지고, 네네. 관찰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다음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읽어서, 이거, 그쵸, 다음 그쵸, 그쵸. 예를 들면 저번에 있다시피, 시장에 제가 네. 구리가 이제 쓰이게 될 것이야. 맞아. 이런 것들을 읽어서 이제 구리가 많이 쓰이게 그쵸. 될 것이야. 반도체가 많이 쓰이게 될 것이야. 전기차가 될 것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파악하는 관찰만 잘하면은 그걸 투자에 접목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미리 읽은 대표님 같은 분은 이제 저점에 사는 거고, 네. 미리 못 읽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고점에 물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찰을 잘 세상 돌아가는 걸 잘 그렇죠. 파악하고 기사나 여러 가지들을 네. 잘 이렇게 둘러봐야 그렇죠. 이런 투자에서도 상당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투자나 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에 접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운이 들어온 세 번째 통로는 관계적 요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을수록. 결국 사실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성장하려면 어쨌든 대표님도 어떤 회사가 지금 성장하려면 누군가 투자 유치를 해준다고. 그렇죠. 뭔가 다 이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쌓은 점이라는 거를 네. 내가 책도 냈고 내가 유튜브도 있고 이걸 연결해서 누가 터트려 주려면 터트려 주는 게 사실 하늘에서 터트려 준다기보다 누구 사람이 이걸 선택해 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관계적 요인, 그래서 내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는지. 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 네, 그래서 첫 번째 유전적, 선천적, 두 번째 시대적, 환경적, 세 번째 관계적 요인, 네 번째 개인적 요인. 그래서 운이 들어온 통로는 딱 4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분야를 지금 못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어느 분야에서 좀 더 강점을 발휘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세 번째는 이제 속도. 운의 마찰력을 줄이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예, 들어본 것 들어보셨죠? 네. 이 말 어떻게 공감하세요? 공감합니다. 그렇죠. 저도 네. 공감하고 네. 모든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말이거든요. 네. 네. 왜냐면 내가 뭔가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을 때도 누군가가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만 똑바로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공감하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한 문장이 더 붙어야지 이 문장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인생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다만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는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면 자, 제가 지금 이쪽을 향해서 지금 동쪽으로 가려고 해요. 네. 동쪽으로 가다 보면 속도가 내죠. 네. 속도가 붙다 보면 뭐가 붙죠? 가속도가 붙잖아요. 네. 그럼 더 빨라지잖아요. 네. 근데 동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서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이게 원래 동쪽에서 내가 100km 달리고 있다가 서쪽으로 갑자기 지금 바로 100km 달릴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이거를 쉬운 우리 주변의 예시로 네. 본다면 제가 아는 동생이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성장 속도가 늦다는 거예요. 뭔가 성취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네 하루 일과가 어떠냐 물어봤거든요. 그 동생이 막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아침에는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헬스하고 요가 같은 것들을 하면서 몸을 이제 건강하게 만든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창업을 했는 게 좀 불안하니까 부업으로 쇼핑몰도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이제 영어라든가 중국어를 공부해야지 글로벌로 나갔을 때 또 그것도 공부하고 있대요. 그리고 주말에는 자기는 또 취미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또 인간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들도 만난다라는 한뭐 8가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가 지금 성장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 우리가 인간이 가진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렇죠. 재능도 제한적인데 천재라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재능이 너무 뛰어나면 영어 공부 1시간만 해도 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이 8가지 다 잘하려고 하니까 다 잘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버려라. 너가 정말 잘하고 싶은 거 말고는 다 버려라.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그 8가지 중에서 4가지만 남겼어요. 그러면 그 4가지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3가지를 버려서 1개 남겼어요. 대표님한테 제가 여쭤보면 대표님은 주식과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 말고의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잃었기 때문에 나머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건 지금 좀 힘에서 다 챙겨줘야 돼. 그렇죠. 원래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 연예인 중에서도 굉장히 엄청 스타들은 카드 사용 그런 것도 잘 못한다는 분도 있잖아요. 옆에서 뭐 결제 다시 내주고 그런 거에서. 근데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걸 다 잊어버리거나 다른 그렇죠. 것만 하거나 뭐 이런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맨날 주변에서 맞아요. 그것만 잘하니까 다 다른 거 우리가 다 해줄게. 뭐 이런 분들 많이 근데 저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 모든 걸 잘하면 좋지만 네. 온라인도 플레이가 되면 좋죠. 근데 내 재능과 역량과 시간은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왜 또 몇 가지를 버려야 되냐면 내가 인생에서 세상에 나밖에 없으면 다 해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비교받지 않으니까.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 칠게요. 그 유튜브도 해요. 그 다음에 책도 내고 뭐 엄청 많은 것들 네. 10가지 한다 칠게요. 근데 제가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표님은 딴 걸 다 버리고 주식을 하고 있거든. 그렇죠. 여기서는 잘하고도 있는데 여기에 모든 시간을 쓰고 있고 저는 못하는데 여기에 또 조금만 시간을 쓰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속도를 냈죠. 영어 공부를 속도를 내는데 갑자기 중국어를 해. 갑자기 쇼핑몰을 해요. 갑자기 창업을 해. 그러니까 이 속도가 붙을 때쯤 가속도가 붙으려고 할 때쯤 다 꺾여버립니다. 본인이 방향전환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건 맞지만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내가 만약에 속도가 늦었잖아요. 속도가 늦게 가는 그 도로에는 이미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 도로에 남은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 인생의 속도가 늦다면 내가 가진 시간에서 지금 목표를 제외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 그걸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저도 한 방향만 가겠습니다. 이리저리 안 가고. 그리고 이 이제 속도 측면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딴 걸 다 버렸을 때 네. 어떤 한 분야를 내가 향해 갈 때 이 속도를 더 높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예시를 들게요. 유튜브를 하는데 만약에 제 부모님이 금수저예요. 그리고 유튜브 코리아 대표야. 그러면 좀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능 있는 분들이 이 속도가 되게 빨리 가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속도 이걸 또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려면 나머지 것도 일단 버린 상태에서 이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튜브 물어보거든요. 유튜브 이제 구독자 88만 명쯤 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네. 뭐 그 카메라 뭘 써야 되는지, 네. 마이크를 뭘 써야 되는지, 채널 운영 위해서 뭐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데 네. 제가 그때마다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유튜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그분들이 뭐 좋은 말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세트도 좀 이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콘텐츠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적당히 해야 되고 그 밖에 뭐가 있을까 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구조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요건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를 단순히 한다면 기획, 촬영, 편집이고요. 제 채널 김작가 TV 인터뷰 채널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기획하고요. 그다음에 섭외하고요. 그다음에 촬영하고요. 그다음에 편집하고요. 그다음에 업로드할 때 업로드 시간, 썸네일, 제목, 내용 설명 만드는 거. 그다음에 6번째 평가. 저는 이게 전부라 생각하고 이 단계별로 뭘 해야 될지도 다 적혀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미지, 제가 미리 전해드린 이미지가 뜨고 있을 텐데, 지금 이것처럼 6단계로 딱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뭘 해야 될지 알고 있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유튜브 외에도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맞아요. 뭐든 잘하는 방법을 고민하잖아요. 맞아요. 고민할 시간이 너무 많아. 맞네요. 근데 내가 고민을 깊게 하고 뭐가 있는지 한번 이걸 딱 브레인스토밍해서 나눈 다음에 이걸 구조화를 딱딱딱딱 시켜 놓으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그걸로 해가 컨트롤 C, 컨트롤 V 계속 붙이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게 딱 6개 분명하잖아요. 네. 물론 세부 카테고리 더 있긴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게 분명하면요.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고요.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인터뷰 채널이라면 이 6가지 중에서 뭘 제일 잘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나와요. 와. 이게 분명하니까 내가 고민의 시간이 없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맞네. 저는 유튜브를 한 구독자 20만 이후로는 이 법칙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냥 이거 하면 되거든요. 맞네요. 근데 이게 없기 근데 때문에 대부분 다들 늦어지죠. 진짜 이 내용대로 하면 네. 책도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진짜 아주 심플한. 근데 거죠. 책이라는 것도 봐야 되는 봐야 이유는 이제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내가 어쨌든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 내 유튜브 잘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단어들이 나오죠. 주식을 네. 하기 위해서는 그래,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대. 또 음. 그다음에 뭐 볼린더 차트라는 걸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나오려면 또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볼린더가 아니고 볼린저입니다. 죄송합니다. 볼린저 밴드. 제가 이렇게 주식에 대한 지식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제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배현 대표님이 다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씁쓸하네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네. 이 주식에 접목을 하다 보면 네.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것저것 뭐 다 이렇게 전문가는 전문가 다 찾아야 돼서 다 접목하려고 그러거든요. 방향성을 못 잡고 그렇죠. 뭐 자기 체질에 맞는 이렇게 트레이드가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뭐 맞아요. 가치 투자가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성장주 투자가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자기만의 기법을 빨리 파악하는 게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방향성을 빨리 잡아야 해서 저 투자에 접목을 해야 맞아. 성공할 수 있는 수만 가지 기법이 있다고. 그거 다 하려고 하면 못하죠.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그거 계좌가 이제 예를 들면 계좌가 한 10개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종목 수도 엄청 많아야 되고 그 아침에 트레이드 뭐 같이 뭐 이게 사실은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가지 유튜브 성장 방법도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나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게 유튜브든 주식이든 뭐든 여러분들만의 어쨌든 단순한 방법은 있어야 된다. 그게 명확해지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다들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네.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장을 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골드 버튼을 향하여! 자, 네 번째. 네. 네 번째는 뭐 어떤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루틴인데요. 네. 일상에서 이제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루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이라든가 뭐 수능 만점자라든가 성공한 모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루틴을 해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앞에 아까 말씀드린 속도랑 연결이 되죠. 왜 루틴이 해야 되냐면 루틴이 있으면 내가 고민 안 하고 생각 없이 하게 되니까. 김연아 선수한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운동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루틴처럼 딱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맨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피겨를 잘하신 분이 되셨던 건데 루틴에서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루틴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건데 저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은 기회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성공한 분들을 만나고 1000명,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인데요. 이 기회와 확률이 뭐냐면 자, 동전 예시를 한번 던져볼게요. 자, 동전의 앞면, 뒷면이 있잖아요. 네. 옆면으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앞면, 뒷면인데,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거든요. 네. 두 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75%일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10번 던졌을 때, 네. 한 번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99.9%예요. 그러니까 10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러네요. 한마디로, 안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동전 10번 던져보세요. 네. 무조건 한 번 앞면이 나올 네. 겁니다. 자, 그럼 동전을 인생의 합격, 불합격과 좀 한번 구분해 볼게요. 네. 동전의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성공, 실패. 아니면 합격, 불합격. 똑같잖아요. 앞면, 뒷면. 네.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 도전할 때, 뭐 취업이든, 뭐 자격증이든 10번 도전하면 무조건 한 번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나요? 아니죠. 못하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야. 뭐가 다르냐면 동전은 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디폴트 값이 똑같아요. 근데 내가 무언가 승진이든 시험이든 내가 취업이든 하려고 하면 조건값이 달라요. 자,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A 취업 준비생이 있습니다. B 취업 준비생이 있어요. 대표님 회사에 지원한다 칠게요. 레슨모네요. 네. 자, 누굴 뽑는데 A 친구는 토익이 900점이고 네. 그 다음에 학교가 서울대예요. 네. 그 다음에 자격증이 2개 있고요. 네. 나머지 스펙이 뭐 쭈루루 있다 칠게요. B 친구는 학교가 지방대고 네. 그 다음에 토익이 600이고 네. 자격증이 없어요. 네. 그 나머지 스펙은 A 친구랑 다 똑같아 칠게요. 네. 자소서에 쓰는 영역과 면접 영역은 다 똑같아 칠게요. 네. 누구 뽑으실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 뽑겠죠. 당연히 A, B 슈퍼 네, 뽑겠죠. 자, 대표님 회사가 만약에 자동차 업계라 칠게요. 이 A 친구와 B 친구도 기계 자동차 학과예요. 그럼 이 두 명이 지원하는 기업은 완전히 다를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네.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시가총액 순위에 따라서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두 친구는 둘 다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대표님 회사에 마주치고, 뭐 현대차에서 마주치고, 기아차에서 마주치고, BMW에서 마주치고. 근데 사람이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른가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계속 A 친구가 뽑히고 있는 거예요. 어, 계속 A 친구가. 근데 B 친구가 그래,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 기회를 늘려야겠어. 10개 기업을 안 돼. 20개, 30개, 100개 기업이 지원을 해요. 네. 이거는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이긴 해요. 왜냐면 기회를 늘리는 건 너무 중요한 행동이니까. 87번째 내가 합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이기도 한 게, 과연 내가 87번째 지원한 기업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였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그럼 그런 A는 지원하지 않는 기업에 나는 합격했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 더 치명적으로 잘못한 거는, 이 친구가 했어야 되는 거는, 이 인생의 성공 방지식 기회와 확률에서 내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내가 가진 조건값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A 친구보다 뭐 토익 성적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없는 영어 스피치 성적을 만들든지, 아니면 해외 어학연수, 아니면 자격증을 더 많이 따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더 잘 쓰든지, 아니면 면접을 더 잘하든지, A 친구보다 뭐라도 나은 것들을 만들어야지 대표님 뽑아줄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근데 A 친구는 기회만 늘리면 된다라는 단순한 노력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확률이. 이 확률이 떨어진 게 얼마나 무섭냐면, 대표님도 지금 나이가 좀 이제 되셨으니까, 너무 공감할, 저보다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부록 말은 아니니까 저보다 더 되셨으니까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어릴 때는 실패를 해도 괜찮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중고등학생 때, 특히 대학생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취업 전선에 나갔을 때 대표님 회사에서 예를 들면 실패를 계속하는 친구가 있어요. 회사에 계속 피해를 줘요. 네. 대표님 그거 안고 가실 수 있어요? 못 가죠. 못 가죠. 네.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되는 시기는 딱 대학생까지예요. 네. 사회에 나오는 순간 실패를 계속하는 친구한테는 질책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냉정한 거는 사회는 기회를 안 줘요. 네. 왜냐? 얘가 계속 실패하고 있으니까. 대표님이 직원 한 명한테 이제 이 친구 열심히 할 것 같아서 A 프로젝트를 줬어요. 못했네? 에이, 못할 수 있지, 처음이니까. B 프로젝트를 줘요. 못했어요. 이것도 못했어. 에이, 그래도 이제 3번 기회를 줘야지. 또 줬어요. 한 5번 정도 다 실패했어. 그럼 대표님이 이 사람한테 다음 일을 주려고 할 때쯤에는 머뭇거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좀 일이 좀 커질 것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는 안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고 있을 때 이 확률값을 높이지 않으면 나중에 내 인생에는 기회조차 사라진다. 단순한 노력으로 기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회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확률이 낮으면. 네. 그때 내 실력을 높이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기회값조차 내 단순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단계에 온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기회와 확률 둘 다 중요하지만 단순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기회라면 이 확률값 어떻게 높일 것인지 굉장히 많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